물 건너 먼 해외로 떠나면 귀신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신들은 국내든 해외든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먼 타지에서 조상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온갖 불운을 겪어야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미희 씨. 한때 그 식당은 손님들이 매일 줄을 설 만큼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기고 돈줄까지 끊기자 미희 씨 부부는 서로를 비난하며 매일 전쟁 같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월세도 밀리고 이러다 미국 거지되게 생겼어. 뭐라도 좀 해봐. 뭐 하는 거야 지금 앉아서. 나도 답답해. 당신은 뭐 했는데? 너 때문에 미국 왔잖아. 에이씨. 야, 이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셨을 텐데. 문제는 미희 씨 부부뿐 아니라 두 언니 부부에게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언니의 남편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 언니의 남편은 계속된 사업 실패로 큰 병을 얻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타지에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미희 씨. 우연히 방송에서 본 저를 떠올리고 미국에서 화상전화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괴담 노트보시고요. 미국까지 뻗어나가는. 화상전화를 통해 미희 씨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집안에 나 같은 무당이 있었죠. 네, 그걸 어떻게... 누구예요?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과거 미희 씨의 외할머니는 이름난 만신이었습니다. 당시 외할머니는 자신은 무당의 길을 걷고 있지만 자손들만큼은 절대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피해서 가셨구나.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어머니를 불러 어렵게 결심한 바를 말씀하셨는데요. 최대한 멀리 가서 살아. 그래야 이 길을 안 탄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를 두고 어떻게 나랑 우리 가족만 떠나? 난 어차피 신을 모시는 몸이야. 멀리 가서라도 내 딸 가족만 잘 살면 돼. 어서 가. 어서. 대물림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머니는 끝까지 외할머니 곁에 있으려 했지만 외할머니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외할머니의 뜻을 꺾지 못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미희 씨 그리고 두 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온 가족의 미국 정착은 생각보다 너무 잘 풀렸습니다. 새로 시작한 식당은 손님들의 예약이 끊이지 않았고 모두 외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기도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신당까지 싹 정리를 하셨는데요. 훗날 자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무당의 길을 걷게 될까 싶어 그렇게 하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참 힘든 부분인가 힘든 봐요. 부분이에요. 미희 씨 어머니도 외할머니 못지않게 조상을 모시는 정성이 깊은 분이었는데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미국에서 새딸과 가족을 위해 정성스레 구슬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이런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조상님을 정성스레 챙기던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집안에 온갖 우환이 터져 나왔고 가족들은 어떻게든 조상의 노여움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공주이 줄이 내렸구나. 끊겼구나. 그런데 이 집안은 신을 받을 만한 자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 댁에서 끊긴 조상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희 씨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었기에 화상통화로 조상끝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조상이 실리더니 불사단지가 내던져지는 게 보이고 만신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네가 많이 불쌍하다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외할머니의 불사단지를 귀히 잘 모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불사단지를 함부로 내다버리고 말았는데요. 결정이지. 결전이 시작된 거야. 결정이에요. 귀중하게 다뤄야 할 불사단지를 함부로 하고 거기다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조상꿈마저 멈춰버리니 가족들이 계속 조상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미희 씨는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신을 받을 만한 자손이 없는 집안이었기에 저는 눌린 끝을 하며 사업으로 번창할 수 있게 빌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미희 씨와 언니들이 미국에서 어머니가 해오던 대로 조상을 대우하며 전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상은 멀리 있다고 끊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다 건너 먼 곳에 살아도 조상을 정성스레 모셔야 합니다. 그 정성은 자손을 지키는 복이 되고 가장 힘겨운 순간 자손을 붙드는 뿌리가 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자손들에게 해외로 떠나라고 하셨고요. 근데 해외로 떠나면 귀신이 못 따라갈 거라 믿으신 건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신가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외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신병 같은 증상이 덜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기분 탓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개인이 타고난 사주 그리고 영혼은 다 조상줄에 얽혀 있습니다. 한국은 좁은 땅에 수천 년간 쌓인 역사와 영적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고 산신줄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국과 떨어져 있어도 신가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해외에 살면 한국처럼 제사를 지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뭐 아까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던데 이게 해외에서 만약에 집안 제사를 소홀히 만약에 했다. 그래도 탈이 날까요? 이게 또 시차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해외에서 제사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바로 탈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대로 조상을 중요하게 모시던 집안이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그 제사를 한 번에 끊어버리면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처럼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더라도 해외에서도 가까운 절에 가서 등을 켜거나 멀리에서도 간단히 마음을 올리는 식으로 조상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보다 마음이니까요. 멀리서도 조상을 잊지 않고 살피는 것과 아예 끊어내는 것은 정말 다른 개념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 그 세자매가 아닌 주로 그 사위, 그 남자분들이 뭔가 조상탈을 주로 맞았던 것 같은데 대부분 뭐 죽거나 아프거나 이게 떠난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직계자손인 세자매가 아닌 왜 사위들, 왜 남자들한테 이게 타는 걸까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의 색이라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네, 세 자매 모두 기본적으로 기운이 굉장히 셌어요. 신가물도 너무 높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부 종사하기가 힘든 그 정도로. 삶의 흐름도 혼자 버티고 끌고 가는 성향이 매우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 함께 들어온 배우자들이 그 기운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집안 자체에 조상 기운까지 강하게 얽히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위들이 더 예민하게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괴담 노트를 통해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사례가 또 저는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과 예. 네, 그러니까요. 인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또 괴담 노트 의미가 또 네. 다르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파묘온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네, 맞네요. 이제 결국은 이제 묘로 와서 이게 뭐 영화였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도 실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충분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을 때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연을 물어보고 예. 화상 통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영상 또- 통화도 되니까. 예, 또 오늘 해외는 귀신이 더 많죠. 네. 어.